빛에 관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편히, 그냥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프로그램 아시죠?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30초면 독서가 끝난다고 하는 14세 속독의 왕이라고 하네요.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인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먹방 유명하신 분이죠. 찌양. 간짜장을 젓가락으로 안 되니까 점점 장갑으로도 비비고,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동물들에 관한 이런 그림들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좀 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가 있는데, 무언가를 본다는 것과는 별개로 색깔은 빛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품어봤어요. 우리가 색깔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는 도대체 어떠한 과학적 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좌의 지금 제목은 빛과 색깔이고요. 과거에는 과연 이 빛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품었었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은 이제 엠페도클레스라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원소설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이 당시에는 뭐 물, 불, 땅, 뭐 바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물을 형성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미움이, 이런 감정들이 결합해서 만물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시대였었나 봐요. 그리고 이 엠페도클레스는 재밌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색은 네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얀색, 검정색, 빨간색, 청록색. 근데 잠시만요. 지금. 근데 이 엠페도클레스는 재밌는 게, 그럼 이 색깔이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게 되느냐면, 어떠한 대상에서 발산된 추출물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구멍 중에서 이 색깔에 맞는 구멍에 들어온다고 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얀색은 하얀색이 맞는 구멍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각 색깔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게 된다고 봤었고요. 좀 시간이 흘러서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주장한 학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론을 주장한 그 사람답게 어떤 물체에서 원자막이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에서 가느다란 원자막이 뿜어져 나와서 그게 우리 눈에 유입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근데 이런 원자론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신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도 그렇다면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신을 모독하는 거였기 때문에 나는 무질론자다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원자론이 굉장히 주목받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악마의 길잡이라는 그런 말도 들었었다고 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주장한 사람답게 색깔도 어떤 원자의 모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흰색은 둥글둥글하고 뭐 이렇게 빨간색은 뾰족뾰족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플라톤은 앞서 그 사원 소설을 그대로 일단 계속 유지를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도 불로 이루어져 있고 물도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불이 나간다고, 빛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빛이 방출하고, 그리고 사물도 마찬가지로 그 사원 소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사물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오게 돼요. 그 빛이 서로 만나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걸 우리는 본다고 생각을 했었죠. 플라톤은 단 3가지 색깔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색깔들로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다.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좀 주장을 펼쳤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체를 아니면 여러분 손을 뭐 눈에 엄청 가까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이 제대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어둡게 보이고 이게 뭐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와 이 눈 사이에 어떤 매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렇게 형상매체 유입이라는 그런 이론을 펼쳤는데 이 공간에는 어떤 매체가 항상 존재하고 있고 어떤 물체의 형상이 그 매체에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인된 형상이 이 매체를 따라서 우리 눈에 유입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색깔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다가갔어요. 겉보기 색과 본질적인 색 이 2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겉보기 색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예를 들어 무지개처럼 좀 밝고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색이 흑과 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색은 무엇이냐면 이 물체 자체의 고유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 이거를 본질적인 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이 없어도 이 사물에는 색깔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제 질문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과는 어둠 속에서도 빨간색을 띠고 있을까? 어둠 속에서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딸기가 있는데 뭐 초록색 꼭지가 달려 있고 이렇게 빨간색 과육이 있죠. 근데 우리가 불을 꺼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어둠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니 색깔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저도 이 궁금증이 처음에는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앞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로부터 1300년의 시간이 흘러 이라크. 무려 13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앞서 그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했던 그 이론들을 13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믿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흘러서 이라크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이름이 엄청 길어요. 아부 알리 아라산, 이븐 아라산, 이븐 아라이삼. 줄여서 아라이삼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먼저 플라톤이죠. 눈에서 빛이 나간다고 했던 플라톤. 이 플라톤에 대해서 이 아라이삼은 2가지 시각으로 바라봐요. 만약에 방출된 빛이 물질이라면, 만약에 방출된 빛이 물질이 아니라면, 방출된 빛이 물질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물질이라면 눈에서 물질이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니까 언젠가는 눈이 소멸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이 온전할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만약 방출된 빛이 물질이 아니라면 이 나온 빛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물체와 접촉할 수도 없고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이삼은 잠시만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잠시만요. 네. 마우스가 있구나. 네. 그래서 물체와 접촉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우리가 시각을 형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아라이삼은 이런 자신의 주장을 토대로 플라톤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론이라는 실제적으로 이런 말을 썼대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데모크리투스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선 이제 다음과 같은 이 두 분은 지금 유입설을 주장했던 분들이었죠. 그래서 RI3도 이 두 사람의 그 주장을 좀 곰곰이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말처럼 우리 눈에 유입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 눈에 정확히 들어오는 걸까? 그리고 그 이미지, 이 커다란 이미지가 이 작은 눈에 어떻게 축소돼서 들어오는 걸까? 이 두 가지 궁금증을 풀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 RI3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좀 퀴즈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이제 모양이냐면 왼쪽에 지금 램프, 별 모양 램프와 세모, 동그라미, 광원이라고 할게요. 빛이 있고 가운데에는 이제 작은 구멍이 뚫린 우정 천막이 있고요. 그 너머로 하얀색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그 파워포인트가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잘 안 되네요. 여기서 빛이 이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스크린에 맺힐 건데 어떤 모양의 그림이 생길까? 빛이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로 들어갔으니까 스크린에도 뭐 동그라미에 빛이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별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으로 봤으니까 그래도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답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원래는 실험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암실에서 진행해야 이게 좀 잘 보이거든요. 좀 그리고 여기서는 좀 지금 낮이고 이게 가렸어도 밝아서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모양이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 발견하셨나요? 상이 뒤집어졌죠, 지금. 별이 원래는 위에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갔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빛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삼각형이 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빛이 직진해서 가고 있구나. 별 모양이 그대로 원래의 별 위치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빛이 직진하면서 아래쪽에 맺히게 되겠죠. 별 모양은.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빛이 직진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암실이 있어요. 암실 안에 불이 켜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불이 켜지면 사람도 밝게 빛나겠죠. 그러면 이 암실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암실 안에 불이 켜졌고 그 사람의 이제 빛이 맞아서 반사가 되겠죠. 그 빛이 구멍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스크린에 맺힌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는 과연 어떤 빛이 모양이 이 스크린에 생기게 될까요? 빛이 지금 노란색 빛이 켜져 있으니까 스크린에 노란색 빛이 모양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 들어있는데 뭔가 지금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답은 뭐냐면 이 사람의 모양이 그대로 스크린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도 직접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보면 신기한데 저희가 아쉽긴 하지만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스크린에 보여지게 돼요. 이게 뭐냐면 빛이 뭘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이 스크린에 생겼다. 그 말은 사람에서 나온 빛이 사람에서 나온 게 그것도 역시나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걸 했었어요? 이렇게 정말 빛을 가지고 구멍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상을 맺혔었지만 지금은 빛을 직접적으로 구멍에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맞고 나온 무언가를 구멍에 통과시켰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아까의 그 램프처럼 뒤집어지고 그리고 모양이 생기고 빛이 어떤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도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것도 빛이라는 것이구나. 이걸 RI에서 한번 발견을 했어요.
바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보시면 멀리 있는 성, 두 개의 탑이 보이시죠? 두 개의 탑에 지금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암실을 만들어서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크린에 천막이죠. 스크린에 이 두 개의 탑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 지금 보이시나요? 이걸 토대로 RI3은 어떤 걸 발견했냐면 네, 물체에서 오는 것도 빛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바로 이 RI3입니다. 그래서 이 RI3은 빛이 눈에 작용하는 것이고 눈은 그 빛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리,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물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반사와 골절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눈도 해부해보고 그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돼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알아냈냐? 빛이 어떤 광원이 물체에 빛을 이제 뿜어주고 그러면 그 빛을 받은 물체가 저명반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명반사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의 각각의 덤들이 다 개별적으로 빛을 뿜어낸다고 반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방으로. 그러면 지금 서가의 한 부분은 이렇게 사방으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줄기만 우리 수정체로 들어오겠죠. 다음과 같이. 그리고 이 수정체에서 굴절한다고 생각했어요.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절하고 한 번 더 굴절해서 이 뒤에 망막에 상이 맺힌다. 상이 맺히는데 어떻게 맺히냐? 거꾸로 맺힌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출발한 빛은 위쪽에 맺힐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가 봤던 실험들처럼. 그래서 반사된 빛과 물체에서 반사된 빛과 색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보면 빛과 색을 좀 구분해서 말했어요. RI3은. 여러분은 과학을 만약에 좀 배우셨던 분이라면 좀 지금 답을 말하진 않겠지만 왜 빛과 색을 나눠놨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신데 RI3은 이때에는 색깔은 빛과는 다르게 뭔가 독립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알겠는데 색깔도 뭔가 이게도 뭔가 빛처럼 작용하는 애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추측만 했을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알아봤고 우리가 특징성을 알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도 그것도 역시도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RI3은 이 RI3이 태어났던 대략 그 1000년 정도 전 그래서 그 1000년 정도 후를 저희가 인터내셔널 이어 오브 라이트라고 해서 세계 빛의 해라고 국제 빛의 해라고 그 지정을 했었대요. RI3 이름 한번 기억해 주시면 RI3이 뿌듯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즘인데 프리즘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프리즘 그거 하얀 빛 넣으면 무지개 빛깔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뭐 저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아래 제목이 보이시죠? 이제 팔락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빛의 땡땡을 발견한 뉴턴. 뉴턴이 뭘 보고 있느냐? 왼쪽에 계시는 아리따운 여성분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뉴턴은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만큼 과학을 사랑했고 과학만 사랑해서인지 어째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뉴턴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비눗방울을 보고 있는 것이죠. 비눗방울에 맺힌 무지개 모양.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는 분산이라는 거예요. 빛의 분산을 발견한 뉴턴. 자, 이 무지개 모양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프리즘이 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굴까요?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사람은 이 프리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어, 빛에는 색깔이 없다. 프리즘이 얘가 뭔가 특수한 물질이라서 이 하얀색 빛에 색깔을 주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데카르트는 그 당시에 이 자연이란 거는 수많은 입자들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빛이 이 프리즘 안을 통과하면서 빛이 이제 입자들이 회전을 하게 되고 공간을 진행하게 되는데, 공간을 진행하면서 이제 각각의 경로가 길이가 다 다르고, 그리고 뭐 물질도 조금씩 다를 거고 하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색깔을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그 프리즘으로 들어간 하얀 빛이 여러 색깔로 퍼져나오는 그거를 빛의 입자의 회전, 그 회전의 차이로서 풀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도 뭐 그 당시에 살았으면,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면 이 사람의 말을 그냥,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누가 나타나냐면 앞서 봤던 뉴턴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뉴턴은 고민에 빠지죠. 왜냐하면 어, 데카르트의 프리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데카르트의 그런 회전하는 빛의 입자와 같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가설적인 그런 이론들을 뉴턴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뉴턴은 가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어, 그런 현상들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일단은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고 그 현상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뉴턴이. 그렇다면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데카르트의 말처럼 빛에는 정말 그 색깔이 없고 프리즘의 빛의 색깔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두 번째, 단 두 개의 프리즘으로 어떻게 하면 1번 실험의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물론 실험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 특성상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2번 문제, 단 두 개의 프리즘으로 어떻게 하면 1번 문제의 답을 알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뉴턴이 생각한 답안이에요. 여러분도 좀 시간을 좀 제가 드리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번 뉴턴은 어떻게 이걸 알아내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이 작성한 광학의 설하고, 뉴턴도 여러분이 뭐 중력, 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뉴턴의 법칙 아시죠? F의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광학에서도 굉장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학의 설하는 그런 책도 발간을 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던 모식도거든요. 지금 보시면 프리즘에 하얀색 빛이 들어와서 무지개 빛깔로 퍼져나가는데, 그 무지개 빛깔로 퍼져나가는 녀석 중에서 주황색만, 다른 빛들은 차단하고 주황색만 또 새로운 프리즘에 초과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새로운 프리즘에 들어간 주황색 빛이 그대로 주황색 빛으로 나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아,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데카르트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새로운 프리즘에 들어간 주황색 빛도 나올 때 여러 가지 빛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가지 빛깔로만 나왔어요. 뉴턴은 그래서 이 프리즘이 빛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 단 두 개의 프리즘으로 알아내게 된 것이죠. 뉴턴이 발견했던 프리즘에 관련한 실험, 그리고 아라이삼이 발견했던 그런 저면 반사, 불절.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나왔던 질문, 본질적인 색, 어떤 질문이었죠? 사과는 어디서부터 빨간색을 띠고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과학어 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수많은 이론들을 조금 훑어봤어요. 그럼 그 사실을 알면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빛의 색깔이 있다고 했으니까 빛이 없으면 색깔도 없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야. 사과는 여기 일단 그대로 있고, 사과는 여기, 뭐 딸기, 사과는 그대로 있고, 이 색깔은 얘 고유의 색깔이니까 빛이 없어도 색깔은 여기 그대로 있지 않을까? 단지 눈에 안 들어오는 것뿐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앞서 했던 그런 것만으로는 이거에 대한 답을 아직은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